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요. 중독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천지 아니시고요. 저희 협회 간사님이십니다.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요. 이렇게 늘 협회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중독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중독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며 키웠던 것 같아요. 중독은 이제 행위 중독이 있고 물질 중독이 있는데 둘 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물질 중독을 조심시키는 게 쉬워요. 행위 중독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막둥이가 이번에 수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고 나면 굉장히 선택지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고르는 이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현대인들은 그 중독이 선택지의 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두 가지 PPT를 띄워주시면은요, 저희 선교회는 에이렙 아카데미 선교회는 Awesome Life, Awesome Family,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인간의 한 생명 한 생명, 그리고 그 생명들을 키워내는 유닛, 둥지가 되고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창조 원형 안에 결혼 제도를 두시고 가정 제도를 두셨습니다.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천하 만물보다 우리에게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셨는데요. 성육신하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만큼 사랑해내시는 아가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우리의 생명의 가치로 그렇게 매겨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참 요즘에는 그 가치가 굉장히 이제 떨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건 내 얘기잖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중독 상담에 관해 웰치라고 하는 신학자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현대인들은 거의 95%가 중독이 돼 있다 뭔가에, 그리고 중독되지 않은 5%는 아직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원래 제 전공은 약학입니다. 약국을 했었고요.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석사 과정을 중독 상담학을 하게 됐고, 성중독으로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음란물 중독으로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태원을 들락거리고 그러다 에이즈까지 걸리고 이런 친구들을 만나고 상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최종 박사 논문은 사실 이 성중독과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은 아니고 2020년도에 음란물 중독 근절 교육법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했었는데요. 올해 9월에 특허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특허를 받기 전에 이미 교육은 하고 있었고요.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회에서 양성한 강사분들이 이 방법을 이미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교육을 했을 때 되게 효과가 있고요. 2020년도에 이제 특허 출원하기 전에 먼저 책으로 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로 음란물이 끊어지지 않더냐? 라고 책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두란노에서 책을 냈는데, 나오자마자 전 종교 베스트셀러를 찍고 불교를 이기고 그해 기독교 전체 베스트셀러를 찍었던 책입니다. 아마 쿠팡에 치시거나 예스24에 치시면은 이런 책은 왜 내가 몰랐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기독교 성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소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그 저자로서 또한 마약 예방 교육단체 대표로서 두 가지 중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특허가 나왔고요. 이걸 앱으로 만드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책을 사실 가져왔거든요. 제가 오늘. 근데 사인회를 하자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가져온 척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다 쿠팡에도 다 깔려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독 일단 개념부터 잡아가시죠. 중독은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어딕션이라고 그래요. 원래 어딕션은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 뭔가 즐겨하는 게 중독이 아닙니다. 노예가 되는 게 중독입니다.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요,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어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법정에서 그 노예라는 뜻이었습니다. 노예. 그래서 저 노예가 일하다 말고 도망갔어요. 저놈 잡아주세요. 팔 하나 잘라주세요. 그때 그리스 로마 법정에서 노예가 어딕이었는데 현대어 어딕션, 어딕트의 이제 어근이 되었죠. 물질 중독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카페인 중독. 카페인 중독자들은 끊어봐야 알아요. 중독인지 아닌지. 줄였을 때 머리가 아프고 멍 때린다. 그리고 특히 두통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거의 금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카페인 중독을 치료해 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요, 5잔, 4잔 먹던 분들이 한 잔으로 줄이고 나서 금단을 겪는데 굉장히 숙면 취하게 되고 가장 좋아지는 점이 우울증이 좋아졌다는 피드백을 많이 해줍니다. 원래 카페인 부작용은 1번이 우울증인데 자기가 못 느낍니다. 그냥 감성적으로 됐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페인 끊기 하신 다음에 나는 내가 F인 줄 알았는데 T네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MBTI에서. 그래서 카페인 중독, 다이어트약 중독, 아나볼릭 중독,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게 마약 중독, 이런 게 중독입니다. 자,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중독적인 기질이 있어요. 원래 불안, 초조, 긴장된 상황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좀 더 안정감을 누리는 중독을 누리려고 하는데요, 나쁜 거죠. 사실 우리나라, 자, 퀴즈. 술. 자, 우리나라 단일 브랜드 참이슬이 설마 80억 인구 중에 우리 5천만이 소모하는 이 참이슬이 전 세계 증류주 2번째로 많이 퍼먹은 술일까요? 우리가 그 정도일까요? 그 정도는 아니다. 손 들어보시죠. 그러고도 남는다. 손 들어보시죠. 답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1등입니다. 1등. 야, 근데 있잖아요, 3위가 또 우리나라예요. 이게 어쩌다 1등이 아니고요, 10년 내리 1등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독적이다 이 말입니다. 중독 기질이 있어요. 약간 조급하고 빨리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성격의 기질에 있는 분들이 결과물도 빨리 만들어내지만 중독도 쉽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나라군요. 하도 소주 소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주라고 하는 술의 종류가 하나의 이제 이 표준어로 등록이 됐죠. 원래는 코리안 와인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건 소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행위 중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같은 특정 행위.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늦게 줄수록 안 중독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안 좋은 것만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자체가 주는 도파민 자극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날로그에 적용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수거했을 때 금단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이 10대 때, 10대에 들어서기도 전에 만약에 스마트폰을 손에 넣었다, 이건 거의 뇌가 순살 아파트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따 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시 한번, 사춘기가 넘기 전에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다, 거의 머리가 순살 아파트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지간히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왜 그런지 이제 보상회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독 상담학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제 전공이 약학을 했지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되니까, 야, 잘 때라도 하지 말아라. 이 스마트폰 옆에, 베개 옆에 두고 자면은 몸에 해롭단다, 전자파 때문에. 그래서 저 진짜요? 애들이 이제 놀래가지고요, 베개를 멀리 던져놓고 잔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이 우울과 중독의 부정적 대목인 네거티브 피드백이 상당합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에 중독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공부에 중독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왜 공부에 중독이 안 되고 있을까요? 자, 중독이 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자극이 강해야 됩니다. 자극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보상이 빨라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보상은 도파민의 분출을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보상회로라고 하는데요, 이 보상회로라고 하는 이 구조물 중에 외부의 자극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곳이
복측 피계 영역 또는 복부 피계 영역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벤트럴 태그멘탈 에어리아라고 하는 작은 부위가 있는데 여기서 자극을 받아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측좌액, 선조체, 해마, 전전두엽까지 쫙 시그널을 보내고 나면 특히 측좌액과 전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 양이 즉각적이고 과량일수록 쉽게 중독이 됩니다. 그와 반면 노력을 해서 도파민을 얻게 되잖아요. 기다려서 도파민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극이 좀 있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노력해야 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쉽게 중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노력을 했고 기다려야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도 중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극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나 봐요. 인수분해 배웠더니 너무 좋다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도파민 분출을 해버리는 것들, 자극이 강한 거 뭐죠?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은 쉽게 도파민을 얻게 만듭니다. 쇼츠 같은 거 있죠. 예. 쇼츠는 디지털 마약이라고 하죠. 아무 노력 안 해도 바로바로 자극을 줍니다. 재미라 그러죠. 고민이나 숙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쇼츠를 보잖아요. 초등 저학년 때 그냥 머리가 순살 아파트예요. 제가 세게 말해드릴까요? 아무리 과외비 퍼부어도 안 됩니다. 예. 다른 걸 알아보셔야지 돼요. 그렇게 순살 아파트가 되면은 자,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과외비를 많이 댈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근데 그걸로도 안 되는 뭔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돈나나 스티브 잡스가 왜 19세까지 모든 스마트 기기를 금물시키는 종이로만 공부시키는 학교 그 비싼 캘리포니아 학교를 보냈을까? 뇌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뇌는 남자는 30, 여자는 25세까지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보상회로의 끝판이 성장합니다. 기능적으로 크기는 14살 때 다 완성되지만 여러분들의 이 어르신들 머리 크기가 14살 때 내 크기거든요. 크기는 다 완성이 되지만 그 안에 네트워킹이 가장 늦게까지 성숙해지는 장기가 뇌인데 3세 때까지 거의 완성이 되는 것 같다가 중간에 잠깐 쉰다는 건 절대로 그냥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변화를 겪다가 사춘기 때 또 급작스러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30세까지 내내 그리고 30세가 지나면 변화가 없느냐? 30세가 지나도 뇌 가소성 때문에 계속 변화를 겪는 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치면은 집을 착착착착 짓고 있는 시기가 미성년자 시기예요. 집을 짓고 있는 시기인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찾아내서 뇌의 보상회로를 튼실하게 만들고 회백질의 총량을 증가시키고 머리의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철근과 콘크리트가 확실하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때 아무런 노력 없이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스크린에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여도 상관없어요. 이건 순살 아파트예요. 예, 숙고 능력이 사라진다 이 말이 제로다 꽝이다 이 말이죠 이건. 예. 되게 심각하시네. 거꾸로 말하면요 늦게 줄수록 좋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정보를 아무 노력 없이 찾잖아요. 보잖아요. 재미없으면 넘기잖아요. 옵션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더 중독적인 걸 찾게 됩니다. 예. 정말로 잘 관리해주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에게서 가급적이면은 폰을 늦게 주셔야지 되고 그렇게 쉽게 보상회로의 도파민 분출을 겪은 아이들일수록 성장했을 때 진짜 이거부터 문제 우울증이 정말 심해집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중독적인 것들이 우울과 관련 있는지. 자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을 보시면요 쇼츠, 게임, 도박, 음란물, 술, 커피가 뭐죠? 다 중독적인 것들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스포츠, 보드게임, 독서 등 충분히 즐겁지만 중독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이런 건 중독적인 거예요. 자극이 강하고 보상이 너무 빠르고 뇌를 좀먹는 거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거나 업무할 때 지겨울 때마다 이걸 하잖아요. 망한다 이 말이죠. 중독되니까. 근데 피아노를 친다, 그림을 그린다 이것도 즐거워요. 하지만 중독되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독에 대한 인사이트가 열리셔야지 돼요. 예. 예, 중독 상담학을 한 사람한테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요 저는 심리적으로만 중독을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부학적으로 영적으로도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증 꿀꿀하니까 스마트폰 봤는데 실컷 보고 나면 또 기분이 꿀꿀해진다 이 말입니다.
게임 중독, 기분이 꿀꿀해서 게임했더니 하고 났을 때 도파민 다 낭비하고 나니까 보상회로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해요. 공부할 맛이 더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바로 중독적인 뇌로 변화되는 양상입니다. 기분이 꿀꿀해서 알코올 했더니 더 우울증이 심해지고, 우울증 환자가 술을 먹는데 항우울제 프로작 아무리 먹어도 안 나요. 자, 공황장애 치료약이나 우울증 치료제를 먹는데 카페인을 하루에 4잔씩 들이키는데 안 나요. 예, 못 끊어요. 그분은.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중독성 있는 것들을 줄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요 엄청나게 우울증이나 공황 치료를 많이 해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또 그 당사자였어요. 공황장애가 와서 오지게 입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맛이 가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지금보다 한 7kg 더 살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예, 체중이 40kg대로 49점이긴 하지만 찍더라고요. 와, 이게 공황이구나. 재작년 10월이었는데요. 총신대 강의 갔다가 강의가 한 게 아니지, 강의를 못했지. 그걸 펑크 내는 바람에 다 알려지게 돼버렸었는데 이 신체증이 대단하더라고요. 막 손에서 땀이 복적복적 나고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이게 굉장히, 그래서 거제 고연교에서 강의하다 말고 걸어 내려왔어요. 80분 강의인데 60분 하다 말고 걸어 내려서 이게 무슨 증상이지 했는데 그게 공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황치료제를 먹고 한 달간 푹 쉬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약 먹고 자고, 진짜 신생아만큼 잤네요. 근데 그때 정말로 룰을 잘 지켰어요. 룰이 뭐냐면요, 공황장애 치료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법적으로 마약류를 먹게 되거든요. 항우울제는 마약류가 아닙니다. 참조로 중독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수면제나 진정제가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로 분류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결국엔 끊어야 되는 약들인데 왜 그걸 사람들이 못 끊게 되냐면요, 그런 약을 먹을 때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거든요. 왜 그런 상황이 왔는지를 직시하고 푹 쉬고 카페인 줄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도 영육 간의 치료를 다 해야지 됩니다. 근데 보통 왜 안 낫느냐면요, 첫 번째는요, 정신과 약만 먹어요. 그리고 할 거 다 해요. 커피도 다 먹고 활동 다 해요. 예, 기도도 안 해요.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엄청 늘려야 되거든요. 영혼의 병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물리적으로도 병이 나 있어요. 이건 공황장애는 세로토닌 검사하면 시트에 쫙 나와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올라간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치료제를 같이 쓴단 말이죠. 왜 안 났냐면은 생으로 완전히, 공황이 왔는데 생으로 기도만 한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가면 안 나요, 잘. 물리적으로 벌써, 예를 들어 암에 걸렸을 때 암 치료를 안 한다. 암이 잘 안 낫죠. 물론 기도만 하다가 암이 낫는 분도 기적적으로 있습니다만, 그걸 바라고 암 치료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건 신비주의가 됩니다. 명백하게 물리해부학적으로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리셉터가 문제가 돼 있고 부교감신경이 완전히 사라지고 교감신경만 업돼 있는 게 검사로 나오면은 약을 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교감신경을 업시키는 게임을 한다, 막장 드라마 본다, 커피 먹는다, 그러면요 안 나요. 우울증, 공황장애가.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신본주의적으로 바꾸고 쉬셔야지 된다,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요 연락을 그때 당시 많이 받았었거든요. 여기저기서 괜찮냐고. 사실 나도 공황이다, 공황을 겪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사모님 중에서도 그렇고요, 성도 중에서도 그렇고요, 총장님 중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도 정말 죽을 뻔했었는데 아이고 소식 듣고 연락했다며. 저는 굉장히 빨리 극복한 케이스였습니다. 정석대로 했어요. 병원약도 잘 먹고. 근데 이 약은 결국 테이퍼링, 순차적 단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생활, 말씀생활 빡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크린을 멀리 했습니다. 최소화했습니다. 일부러 독방 들어갔어요. 그래서 돈 많이 들었어요. 한 달 내내 독방 썼어요. 스크린이 없잖아요. 다인실은 스크린이 있죠. 디톡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로가 겹친 게 공황이니까. 그리고 일 딱 다 내려놓고 모든 강의 다 펑크 냈어요. 교회들한테 미안한데 강의를 다 펑크 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아주 전형적으로 공황이었는데 한 10개월이 되기 전에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박사 논문 가심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뇌력을 증가시킨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 뇌력이 다 떨어져 있어요.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벌써 몇 가지 내 얘기 나왔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막 커피도 찔리고 스크린도 찔리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중독이 별로 없었어요. 중독될 틈이 없으니까 다 죽었거든요. 중독되기 전에. 고려시대 왕 평균 연령이 몇 살일까요? 42세. 조선시대 왕 평균 연령 47세. 실록에 나와 있어요. 언제 죽어서 언제 태어났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고 왕마다.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평균 연령 27세로 봐요. 55세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5세에 너무 영아 사망이 많다 보니 평균 5세, 55세 평균 27세잖아요. 그러니까 환갑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저쪽 동네 환갑잔치, 우와 진짜 이거는요 대박인 거예요. 60년 내내 전쟁 없고 60년 내내 장티푸스 안 돌았고 60년 내내 홍수 없었고 60년 내내 그랬던 동네라는 뜻이니까 옛날엔 60살 살면 잔치였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요. 진짜 오래 사니까 중독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요 죽지를 않아요. OECD 국가에 따르면요 OECD 국가에서요 가장 오래 사는 그룹 2위가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불사조라고 하죠. 1위는 일본 여성입니다. 남자들은 우리나라 여성보다 평균 7년 빨리 사망합니다. 자, anyway,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과부가 좀 많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좀 먹고 살만해지면 죽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막둥이가 수능 봤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출발이네. 아싸. 즉 내가 손이 안 가도 다 생존 가능한 거예요 가족들이. 그죠? 그러면요 사람들은 서서히 결정합니다.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 거냐 인본주의적 삶을 살 거냐, 내 도파민을 신본주의적으로 쓸 거냐 인본주의적으로 쓸 거냐. 신본주의적으로 쓰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죠. 그래 내가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진짜 힘들었지. 애들 키우랴 직장 다니랴 집안일 하랴 얼마나 그때는 내가 손이 많이 갔어. 내 꿈을 펼치기 너무 힘들었지. 자 근데 이제 애들 다 컸겠다. 난 자유의 시간이 되었구나. 자 이제 나는 남아있는 여생을 내가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거 주 안에서 해볼 거야. 이제는 내가 마음 먹고 실컷 노방전도 좀 해봐야겠다. 실컷 마음 놓고 기도 좀 해봐야겠다. 실컷 구석구석 교회 청소 좀 해봐야겠다. 야 실컷 성경 암송해봐야겠다. 실컷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 진짜 방언 터지도록 기도해봐야 되겠다. 내 인생을 신본주의적으로 이 도파민의 행보를 포커싱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자 내가 이제 체력도 됐겠다. 애들 다 컸겠다. 남아있는 인생 진짜 내가 못했던 거 지금부터 해보자. 자 버킷리스트 맛집이란 맛집 다 가보기, 여행지란 여행지 다 가보기. 안 만나본 사람 없나? 맛보지 않은 짜릿한 경험 없나? 여기서 한 발 더 가면은 안 만나본 이성 없나까지 가요. 이게 쾌락주의거든요. 그래서 중독되는 겁니다. 내가 안 즐겨본 기쁨 없나? 아니 건강도 있겠다 돈이 있겠다 애들은 이제 다 컸겠다. 버킷리스트가 엄청 증가하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한번 라스베가스는 가봐야지. 태어났으면 한번 디즈니는 가봐야지. 태어났으면 한번 하와이는 가봐야지. 버킷리스트가 엄청 증가하는 거죠. 내가 느껴보지 못한 기쁨 없나? 그러다 중독적인 삶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삶이 신본주의적으로 포커싱 되지 않고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내 도파민 행보를 정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서의 희락이, 기쁨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에 안 차면 어떡하지? 또는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심해질수록, 불신이 심해질수록 자 그러면은 작전을 이제 교정하자. 주님 나라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올인하고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오게 하기 위해서 올인하기보다는 주님 나라에도 가면 좋지만 이 땅에서도 최대한 가성비 값으로 즐기는 거야. 놓친 맛집 없고 놓친 여행지 없게 체력이 닿는 한 최대한.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를 최대한 달성해서 이 땅에서도 모든 기쁨을 다 누리고, 안 본 영화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안 본 드라마 없으면 안 되지. 사람들이 재밌다는 건 다 즐겨야지. 반드시 그건 봐줘야지. 그리고 천국도 가면 좋지. 이래 돼버리면요 정말로 인생이 인본주의적 버킷리스트로 꽉 찬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특히 어릴 때부터 중독된 애는 더 심각합니다. 자 우리가 행위 중독, 마약으로 일단 물질 중독 중에 대표적인 건 마약, 행위 중독 중에 대표적인 거 오늘 음란물 좀 다룰 텐데요. 마약을 좀 보자면은요, 우리나라가 10,000명 중에 2명 미만이 마약 중독이던 나라였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던 사람들도요 마약을 많이 했죠. 저게 칼군무하고
공항에 떴다는 사람들이 모여들던 유천이라는 가수가 마약했어요. 그래서 마약해서 이제 저기 안녕하게 됐는데, 아니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러지?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슬픈 사람, 괴로운 사람만 빠지는 게 아니라 먹고 살만한 사람, 즉 하나님에게서부터 궁극적인 희락을 찾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옵니다. 인간은 본래 불안하고 불안해서 쾌락을 쫓아다니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는 우리의 도파민의 행보를, 우리의 행실의 행보를 신본주의적으로 포커싱 할 거냐, 인본주의적으로 포커싱 할 거냐, 순간순간 컨펌하면서 살아요. 매 순간이 초이스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물론 우리는 완벽한 신본주의나 완벽한 인본주의가 아니라 약간 섞여 있는 삶을 살죠. 근데 우리가 이 여생이 길어진 생활 가운데 전 세계에 정말 오래 사는 민족이 되었는데, 이 여생을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한 영혼이라도 옳은 데로 오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라고 했던 그 삶을 살아볼까에 뭐 골몰하지 않고 가성비 갑으로 놀아잡게 보자,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중독은 더 쉽게 찾아옵니다. 자, 마약이란 뇌에 작용해서 금단이나 내성을 띠게 되는 각종 물질들을 말합니다. 이 마약류는 마약 향정 대마로 분류됐는데, 여러분들 마약 예방 강사 될 거 아니니까, 저는 강사 양성을 하는 단체 대표니까 강사가 될 건 아니니까 요 정도 마약 분류를 깊게 하진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뇌는 후두엽에서부터 전전두엽으로 발달하는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 변연계에서가 이게 걸쳐져 있습니다. 보상회로는 복직피계 영역에서부터 측좌액, 선조체 해마, 전전두엽으로 도파민이 닿는 부분을 모두 말합니다. 지금도 연구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약하면 펜타닐이 굉장히 시끄럽던데, 그렇습니다. 미국 청장년층 사망 1위 원인이 2021년도 교통사고, 암, 코로나가 아니라 마약이었습니다. 미국이 50년 만에 마약과의 전쟁에서 졌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펜타닐, 일명 차이나 화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중국제가 아니고 벨기에제입니다. 얀센이 만든 겁니다. 얀센이 만들어 타이레놀 만든 얀센. 사람을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 좋은 목적으로 20세기 중반에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 21세기로 넘어서면서 막 우리들에게 중국에서 불법 합성을 하고 남미를 거쳐 미국에 퍼지게 되고 다시 전 세계로 퍼지는 순서로, 그래서 이게 차이나 화이트라는 별명을 얻게 됐죠. 저 극미량 2mg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이 굉장히 낮은, 치사량이 낮다는 말은 쉽게 죽는단 말이죠. 이 펜타닐에 중독되면 쉽게 끊기가 어려운데요, 실제로 이게 치사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코카인이나 헤로인하고 다르다 보니 이 바람에 휙 날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경찰이 눈 뜬 채로 기절하는 그 영상 보셨는지요?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는데, 굉장히 극소량으로도 쉽게 사망하다 보니 얘가 마약 중독자가 아닙니다. 마약하는 사람의 자녀인데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입에 약간 극소량이 들어갔나 봐요. 어린이집에 애를 맡겼는데 죽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극소량으로도 사람이 죽는 마약 펜타닐이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많이 희석해서 씁니다. 정말로 수만 배 희석해서 쓰게 되고, 펜타닐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는 모습이 이 모습일 거예요. 코카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에게선 전혀 보이지 않던 진짜 초절정 신경 차단 마약이죠, 펜타닐이. 길거리에 한 남성이 온몸이 경직된 상태로 굳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눈동자만 간신히 움직이죠. 심지어 우유병을 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이 남성은 도파민이 가다 분비되어 마치 NPC처럼 온몸이 굳어버린 상태인데요. 특히 마약 중에서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은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약효가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몰려온다고 하죠. 여러분, 호기심이라도 마약은 절대 하지 맙시다. 혈중의 펜타닐 농도가 높을 때는 저렇게 그래도 가만히 있기라도 해요. 근데 저 혈중 농도가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더 생지옥이에요. 펜타닐이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뇌를 굉장히 많이 파괴합니다. 강제로 신경을 차단하다 보니 숨 쉬는 것도 가끔 깜빡 잊고 안 쉬게 됩니다. 원래 숨을 안 쉬면 CO2가 팽창해서 통증을 느끼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통증도 안 느끼다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죽었다는 말이죠. 자, 이게 이제 그래서 미국의 이 좀비 거리, 원래 헤로인 거리였던 거리가 좀비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펜타닐 거리죠. 팔다리를 축 늘어뜨린 채 마치 이게 헤로인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대낮부터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로 가득한 이 거리엔 좀비랜드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원래 말기암 환자용 진통제로 개발된 펜타닐의 무기는 강력한 중독성과 저렴한 가격. 뉴욕 등 21개 주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에선 더 강한 마약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펜타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불법적인 펜타닐 원료 생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 탓하지 말라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 과거 중남미가 주 무대였던 미국 마약과의 전쟁. 이제 그 전쟁터가 중국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저 마약이라고 하는 건요, 헤로인만 하더라도 양귀비 밭을 키워서 양귀비에서 수지를 추출해서 10번 이상 가공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비쌌는데, 펜타닐은 100% 합성이다 보니 너무 싼 거예요.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합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요, 지금은 마약은 부자 나라,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했던 때가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펜타닐은 워낙 저렴하게 얼마 안 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비는 몇백 원도 안 들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가난한 나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시에라리온, 우리나라가 선교사 보내고 있는 나라인데요. 예, 정말 전기도 물도 안 들어오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있을, 동네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나라인데도 시에라리온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다와 접하고 있는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는 도시 곳곳에서 마약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독자들 대부분은 18에서 25세의 청년들로 군인이나 경찰도 예외는 아닙니다. 환각 등 심한 부작용을 겪고 마치 좀비처럼 행동하거나 자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어리죠, 애들이. 예. 이 펜타닐이 혈중 농도가 높을 때는 저 정도로 가다가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 금단 증상이 옵니다. 마약 자체가 가지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 그게 몸 바깥으로 이제 다 배출됐을 때 오는 끔찍한 금단 때문에 사람들이 마약을 못 끊게 됩니다. 이제 펜타닐 끊을 때 막 너무 아프니까 막 난동 부리고 이제 20살이에요. 망치로 다 깨부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막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행동 절제가 아예 안 돼요. 어릴 때부터 힙합을 좋아하는 소년이었던 그는 꿈꾸는 래퍼가 됐지만 펜타닐 중독의 후유증 때문에 발음이 어눌해졌다고 합니다. 말하면 뒤지면 돼. 다시 돌아왔으면 해. 나 다시 돌아왔거든요. 빌어먹을 시에 두름에 다 드는 거라니까 바다가 뒤집었고 바다가 막 피. 매일 구토를 하다 보니 치아가 사가 내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금니가 4개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앞니도 하나 나가고 이제 토를 계속하니까 뭐만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그냥 반 송장인 거죠.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지옥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최악의 마약이었어요. 펜타닐 뒤에는 끔찍한 금단 증상이 따라왔습니다. 온몸이 끓는 기름을 붓는 듯 뜨겁다가 또 극심한 오한이 찾아오길 반복했다고 합니다. 엄청 두꺼운 옷 입고 그냥 뭐지? 온몸을 다 감싸야 됐어요. 그냥 이러고 이 상태로 펜타닐을 끊기 위해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던 몇 개월. 해달은 이 상태로 있어요. 하지만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중 갑자기 공황 발작이 시작된 분리. 그러니까 지금 말이 나오는데 아니야. 펜타닐은 마약류 중에 진성 아주 독한 마약류입니다. 마약 향정 대마 중에 1급이거든요. 근데 향정은 저 앞에 놓여 있는 그 약통인데 펜타닐을 끊기 위해서 쓰는 진정제가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입니다. 그러니까 마약류를 또 다른 마약류로 끊는 건데 이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는 합법이며 순차적 단약을 통해 이것까지 나중에 끊어서 최종 마약 단약을 하게 됩니다. 점점 끊어가는 거죠. 더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청년이 결국에는 또 마약을 해서 깜방 결국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방송까지 출연하고 굉장히 마약 끊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는데 노예라고 그랬죠. 중독은 노예라고 그랬어요.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예, 이건 이제 필로폰에 의한 부작용인데요.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하죠.
이 부작용이 치조골이 녹고 이가 녹을 정도로 심하게 몸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일으키고 특히 콩팥과 신장을 깨부십니다. 일찍 죽어요. 근데 그 마약을 하고 있을 때 그 덧없는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손을 댔다가 이제 몸이 녹아내리고 저렇게 망가지니까 끊고 싶은데 끊으면은 더 심각한 통증이 오니까 신경이 이제 중독됐으니까 이가 다 빠진데도 계속 필로폰 하다 죽어요. 중독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를 쓰는 거예요. 메스암페타민을 써서 온 부작용이라 그래서 이게 메스마우스, 메스버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다이니폰사가 만든 건데 원래는 약으로 쓰려고 만든 건데 폐기시켰는데 이 불법 마약으로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필로폰을 듣고 헤로인 듣고 펜타닐 듣다 보면은 대마초는 괜찮잖아요. 정말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님들도 계신데 진짜 그거 아닙니다. 저 협회에서는 대마초에 대해서 많이 경고합니다. 대마초는 네덜란드에서 이제 합법화되어 있죠. 여러 나라에서 이미 합법화되고 있는데 대만은 괜찮겠지. 발암 물질이 담배보다 적잖아. 이러면서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마약을 하느니 대마 하는 게 낫잖아. 대마초는 다른 마약보다는 그래도 환각이 덜하잖아. 튤립과 풍차의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대마초를 합법화시킨 지금 반세기가 되기도 전에 살인과 마약의 나라가 되었다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아파트가 폭발을 하고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주류 언론이 쉬쉬하고 네덜란드에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봐 조심하고 있다라는 유튜버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페와 커피숍이 네덜란드는 다릅니다. 커피숍이라는 데서 대마초를 팝니다. 근데 물론 처음에 합법화할 때 조건이 있었죠. 한 사람에게 5g 이상 팔지 말아라. 한 군데 500g 이상 쌓아두지 말아라. 광고하지 말아라. 다른 마약과 섞어 팔지 말아라. 여러 가지 하나라도 어기면은 커피숍 문 닫게 한다. 근데요, 안 지켜지죠, 그게. 결국 중독적인 건 아까 제가 문을 트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성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내성이 생긴다는 말은 점점점 더 강한 걸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마약 관련 범죄가 너무 많아지고 아파트가 폭발하고 마약 카르텔끼리 싸우고 결국에는 하도 사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 경찰 노조가 9개의 사건 중에 하나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다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네덜란드의 마약 합법화는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두안 탁이라고 하는 모로코 출신 마약 보스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하면서 마약을 유통하다 보니 이걸 이제 양심 고백하겠다며 부하 하나가 나왔는데 이 사람 국선 변호사가 암살을 당하고 이걸 조사하던 탐사 기자가 암살을 당하고 이게 마약 관련해서 손을 대잖아요. 또 마약 관련 어떤 뉴스를 낸다. 그럼 언론사를 레미콘이 박아버리고 트럭으로. 그러니까 마약 카르텔이 너무나 커져가지고요. 대마초를 합법화시킨 나라는 대마초 이외에 코카인, 헤로인, 펜타닐, 서펜타닐, 요즘 펜타닐에 자일라진 섞은 것까지 굉장히 많이 유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서 유통되는 마약이 유럽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네덜란드 하나가 그만큼 마약 국가가 되고 있다. 결국에는 이거 망한 정책이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침내 UN ODC에서도 마약 합법화는 망한 정책이다.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도 보면은요 정말 심각합니다. 마약 자체에 중독되는 것도 문제지만 마약에 관련된 관련 범죄가 너무 많이 증가해요. 조폭 간의 전쟁, 그에 관련된 살인, 그와 관련된 강도, 그와 관련된 바디파이커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약 조폭 관련 사건이 너무나 많고요. 바디패커가 뭐냐면요, 인간을 마약 수송책으로 쓰는 거예요. 어른의 경우 작은 용지에 비닐 같은 데 싸서 삼키고 나중에 배변을 통해서 얻어내는 방식으로 터지지만 않으면요 뱃속에서 터지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입양하거나 아이를 납치해서 배를 갈라 내장을 덜어낸 뒤 거기에 마약을 담고 다시 꼬매서 아기를 안고 가는 방식으로처럼 보여서 결국 나중에 마약만 꺼내고 아이는 버리고 유아 시신 유기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리두안 타기도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막 이제 나불나불 이제 그 양심 고백하겠다는 사람을 국선 변호한 사람이 암살당하고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철옹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마약의 카르텔 국가인데 지방선거를 하면은 막 30명씩 암살이 돼요. 마약 카르텔의 돈을 안 받거나 마약을 안 하는 시장 또는 선거비로 마약 조직과 손을 잡지 않으면은 쟤는 분명 마약 단속하겠네 죽여버린. 그러니까 최근 지방선거 때 후보 32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방선거 했는데 한 명이 죽었다. 이거는 뭐 난리가 나죠. 후보가. 근데요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야 보셨어요 뉴스? 멕시코 시장이 되자마자 6일 만에 참수가 돼서 목을 올려놨어요. 사람들 보이는 곳에. 근데 이제 마약 카르텔의 돈을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조차도 언론들이 떠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댓글들이 막 나와요. 그게 보면 또 댓글들에 또 마약 범죄구만 이렇게요. 누가 시장 되자마자 목을 따서 그것도 보란듯이 참수. 그러니까 목을 따서 올렸다는 말은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경고성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정부가 위냐 마약 카르텔이 위냐, 네덜란드도 여기 다 아리까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도요 지금 대마초가 너무 많아지면서 점점 약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런 펜타닐까지 거래하게 되는데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마약 카르텔이 올라탑니다. 왜냐면은요 다른 걸 파는 거와 달리 마약을 파는 거는요 손님이 안 떨어져요. 일단 시작하면은 중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겨 피자를 먹었다 쳐요. 즐겨 피자를 먹었지만 형편이 어려워졌다. 그럼 김치전으로 갈아타든지 뭐 다른 걸로 갈아타죠. 마약은 그게 어려워요. 끝까지 마약을 해야 돼요. 집을 팔아서라도. 예, 정말 내장을 팔아서라도 마약을 하려고 해요. 왜? 끊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중독자의 중독된 모습이 남아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카르텔은 무조건 돈을 벌어요. 정부 위에 올라탈 만큼 엄청난 조직을 가집니다. 다 중독돼서 대동단결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딱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요? 자, 이게 아이들이 정말 요즘에 마약 사건이 뉴스에 많이 터지니까 마약 베르테르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경험해 보는 건 괜찮겠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나라 사건입니다. 마약 사범을 잡다가 중독자가 되어버린 한 경찰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1989년 무도 특기로 경찰에 채용된 이인범 경관. 그는 12년 동안 2천여 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하여 마약 잡는 귀신 경찰로 이름을 날렸으며 50여 차례나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구 일대에 마약 거래 정황이 있다는 소식에 그는 매수자로 위장하여 마약 판매책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나타난 판매책. 그는 이인범 경관을 데리고 골목 안의 모텔로 데려갔고 이인범 경관에게 필로폰을 한잔 하라며 권유했습니다. 이인범 경관이 적당한 핑계를 대서 거절하니 판매책은 그러면 이 거래는 없던 것으로 하자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인범 경관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정체를 밝히고 체포해버리면 숨겨둔 마약 100g은 압수할 수 없고 단순 투약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인범 경관은 판매책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팔을 내밀었습니다. 이후 판매책은 숨겨둔 마약 100g을 가져왔고 이후 체포했습니다. 문제는 이인범 경관이 딱 한 번의 필로폰 투약으로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공직에서 파면당했고 이후 4번이나 구속되어 합계 5년 6개월 넘게 수감되었습니다. 필로폰은 특히 더 심하죠. 여러분들이 이 마약을 웃기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택지가 없어진다니까요. 나중에 처음엔 선택이었는지 몰라도 그 외에 뭐 이제 그 살 뺀다고 펜타민 먹고 계신 분들 있죠. 다 끊으세요. 그런 걸. 이거는 고도 초고도 비만 아니면 쓰면 안 되고 초고도 비만도 석 달 이상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요즘 젊은 애들 너무 많이 쓰거든요. 여학생들. 절대로 쓰면 안 돼요. 디에타민은 정말 뇌가 파삭파삭해집니다. 그리고 디에타민 때문에 우울증 온 사람들 너무 많고 약을 끊어도 근데 지금 이 펜타민이요. 회사마다 다 만들어요. 대웅제약 디에타민이 다가 아니고요. 정말 많은 회사가 이 나비약을 만든다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난임, 불임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 환자 너무 많고. 살을 빼기 위해서 펜타민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여기 봤을 때 없어요. 초극강 비만만 쓰는 겁니다. 이거 그것도 짧게. 근데 날씬해지려고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걸. 예,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메칠페니데이트.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또 겁나게 많이 써요. 통계가. 작년에 우리나라 청소년 마약 범죄가 1,700명이 잡혔는데 1,500명이 잡혔는데 암수성이 높기 때문에 30배 곱하기 해야 되거든요. 45,000명의 10대들이 마약 범죄를 했다는 말이죠. 그때 주로 많이 손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약이라면서 메칠페니데이트, 약한 필로폰과 비슷한데 이거 금단 증상 엄청나고 정신 나간 이제 강남 엄마들 중에 수능 때까지만 먹어 이런 엄마들 있거든요. 순간적인 집중력 끌어올리니까. 아니라니까. 뇌가 완전 파삭파삭해지고 전전두엽 다 망가지고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 심하고 굉장히 뇌가 손상됩니다. 메칠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제로만 써야지 됩니다. ADHD 치료제로 썼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적정량 썼을 때. 그리고 그것도 계속 쓰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약국을 할 때 봤어요. 정말 약국에 왔는데 엄마는 미친냐 그래. 애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아정신과 메칠페니데이트 처방받아 왔더라고요. ADHD. 그래서 학교 생활 못하고 학업을 못하니까. 근데 얘가 이걸 썼어요. 그 다음 다시 처방받으러 왔는데 애가 얌전해요. 안녕하세요. 인사까지 해요. 네. 오, 확실히.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 안 되고요. 그 아이가 메칠페니데이트에 중독되지 않고 머물지 않도록 뇌 디톡스를 해야 됩니다. 게임 못하게 해야 되고요. 스마트폰은 안 쓰게 해야 되고요. 뇌 자체에 철근 콘크리트가 생기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중독적인 다른 걸 계속 제공하면서 도파민 낭비를 시키면서 메칠페니데이트를 계속 써. 못 끊어요. 그러면 그 약을. 여러분들 굉장히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관련됐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둘 다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폴더폰으로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괜찮겠지. 절대로 괜찮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마약 카르텔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 구하라 씨 번인성 사건, 마약 범죄 사건에 결정적 제보하고 죽었죠. 의문사 아니 이제 자살로 처리됐지만은 부모들은 절대로 이거는 자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냥 자살로 덮었습니다. 사실 이거 조사 이전에 먼저 죽은 사람이 있었죠. 버닝썬 사건이 뭐냐면요, 강남의 떼부자들이 벌였던 마약 사건인데 조사를 하는 경찰이 의문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 제보를 했던 구혜선 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버닝썬 사건은 종결돼 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마약 카르텔이 무시무시하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마약 조사하지 마 이런다는 것이죠. 예, 강남 저희가 사는 집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ADHD 공부 잘하는 얘기라면서 학교에서 막 나눠주고 어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뭐 누가 그 애들이 이제 13명이 받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한테 협박한 거죠. 네 자식이 마약했다. 피검사로 나온다. 경찰이 불기 전에 돈 내놔. 결국 검거가 됐는데 이렇게 우리 근처에도 이렇게 마약이 많이 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1,500명이 10대가 검거가 되고 어른까지 합치면 27,000명 검거인데 마약은 암수성이 높기 때문에 곱하기 30해야 정수가 됩니다. 결국 전 국민 80만 명이 마약을 신규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45,000명의 청소년들이 마약에 들어갔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인구가 많이 안 태어납니다. 23만 명 태어났어요 작년에. 37만 명이 사망했고요. 죽는 자보다 태어나는 수가 훨씬 적고 줄고 있는 나라인데다가 그나마 태어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중독되고 있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버닝썬 사건이 뭡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사건입니다. 내가 맛보지 않은 쾌락이 없나 이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나이트클럽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덮어버렸지만 왜? 담당 경찰이 죽어버리니까 무섭죠. BBC가 다시 다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버닝썬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유튜브에 있어요. 공짜로 다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마약과 향락이 겹쳐진 독특한 문화가 우리나라 나이트클럽에 있는데 다들 알면서 쉬쉬했던 거래요. 근데 이게 가수 승리 씨가 연루되면서 표면에 드러났는데 해결이 안 되고 끝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 2층 사건이에요. 2층 사건. 원래 우리나라는 나이트클럽이 1층에서 춤추는 구조라고 합니다. 1층에서 춤추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뭐 눈 맞아서 같이 놀러도 가고, 그게 나이트클럽 문화입니다. 입구에서 물 관리하죠. 물 흐리고 다시 뺐다 싶은 사람 다 차단합니다. 진짜 수려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나이트클럽이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저도 뭐 입구에서 바로 커트죠. 근데 1층에서 춤추고 놀았는데 지금 2층이 생겨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이. 2층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쳐다보고 있느냐? 승리 씨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즉 재벌 자녀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즉 하룻밤에 양주 몇 천만 원도 쓸 수 있는, 나 실컷 돈 쓰고 갈 거니까 나한테 잘해. 그러면 그 나이트클럽의 MD들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느냐?
저기 저 아가씨 1층에 춤추는 거, 아니 저기 4번 테이블에 저 둘 좀 데려와봐. 해야겠어. 내가 쟤랑 좀 즐겨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나이트클럽과 이미 짠 거예요. 나이트클럽은 아유 잘 노시네요. 오래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술과 안주를 서비스로 더 드립니다. 거기 GHB가 타져 있는 거예요. 물뽕. 이것도 마약류입니다. 향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약류마다 전부 다 이제 성질이 다양한데 GHB는 특징이 뭐냐면요, 기억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능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 GHB 같은 술을 먹고 나면은 그때부터 기억은 안 나. 근데 정신을 잃는 건 아니야. 상당수 정신을 유지를 해요. 자, 2층에서 좀 같이 놀자고 하시는데 올라가시겠습니까? 여기 테이블에 계신 두 분 같이 좀 올라가시죠. 네,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요. 그래서 술 먹고 더 놀아요. 그리고 우리 호텔에 갈까요?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호텔이야. 나 성폭행 당한 것 같아. 나 술 먹고 이런 적 없는데? 나 이렇게 필름 끊어지지 않는데?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GHB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필로폰이나 펜타닐이나 헤로인과 달리 정말 약물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예, 약물 반감기가 뭐냐면요, 혈중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GHB가 몸 앞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피검사 하잖아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GHB 사건은 100% 무혐의가 나와요. 그래서 나 이거 분명 약물 사건이다. 나 이거 내가 이럴 수 리가 없다. 난 술로 이렇지 않는다. CCTV 확보해달라.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나 분명 성폭행 당한 거 맞다. CCTV 보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걸어가요. 팔짱 끼고. 호텔에도 들어가. 저게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시네. 이거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셔갖고 같이 가시네. 같이 입장하시네. 같이 노셨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고했지만은 결국엔 그래도 난 못 믿겠어요. 약물이에요. 검사해 주세요. 피검사 할 때쯤에 이미 끝났어. GHB가 없어요. 100% 무혐의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GHB 사건은 딱 한 건만 혐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딱 한 건만. 다 무혐의가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트클럽에 가서 배우자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찾으세요. 나이트클럽을 왜 가? 우리나라는 진짜 위험한 데가 나이트클럽이에요. 그러면 그 재벌집 자식들은 왜 2층에서 그러고 있느냐? 내가 안 맛본 쾌락 없나? 내가 여행지 안 가본 데 없나? 내가 맛보지 않은 기쁨 없나? 내가 안 즐겨본 이성 없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 종착역을 몰라. 내 희락의 그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이고 이미 그 땅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인간이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것을 어떤 짓을 가리지 않고 다 해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2층 강남 문화예요.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이트클럽 자체가, 여러분 대학교 가서 나이트클럽 가고 술 먹고 하잖아요. 지조를 지키세요. 딱. 예. 제가 이대 약대 93학번인데 4년 내내 약대 오락부장이었습니다. 그래 안 보이죠? 예, 원래 오락부장이었습니다. 이제 사회 보고 순서 보고 이제 약사고시 치고 사은의 사회까지 제가 봤습니다. 예, 63빌딩 59층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순서자인데 사은회인데 당연히 내가 4년 내내 단 한 번도 맥주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약대라서 더 그렇게 가능했는데 사은회를 하고 교수님들이 오고 학생들이 다 오는데 약학과 사은회 우리는 술은 없다. 무조건 콜라 사이다, 환타, 오렌지 주스. 대신에 술이 없어도 재미있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피드 게임 하면서 맞추기 게임 하면서 열심히 66명 정신없게 잡아 돌렸습니다. 교수님 플러스 학생까지 하니까 66명이 넘었죠. 너무 재밌었다며, 이번 사원에 너무 재밌었다며 술을 한 방울도 안 먹고 끝냈습니다. 이제 63빌딩 관계자가 저한테 너무나 극찬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항상 대학교 졸업생들 사은회를 본다. 대학 끝나는 마당에
술 없이 사은이 하는 것도 처음 봤지만 이래 재미있게 노는 것도 처음 봤다며 케이크를 주더라고요. 술 먹으면 지옥 가냐고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중독될 수 있어요. 아 그럼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되잖아요. 애들한테 술 권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중독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술 중독된 많은 사람들이 중독될지 모르고 술 중독이 됐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첫 입에 중독된 건 아니겠죠. 서서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술은 혈액순환에도 좋아.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돼. 10대한테 절대 술 권하면 안 되십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한 잔, 슬픈 날이니까 한 잔, 고기가 있으니까 한 잔. 애들이 배운다 이 말이죠. 예.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또 술 중독이 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근데 그 상당수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세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표현이 훨씬 많아요. 중독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사실 거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과 떨어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절단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술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럼 그 뒤는 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적인 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노출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중독적이지 않은 것으로 자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독적인 물질과 행위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마약 관련 상담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 마약 뉴스 사범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죠.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요, 원래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자 보세요. 20세기 중반에 벌써 유럽은 마약이 많아가지고 중례 산에 하다가 70년대 결국 대마초를 합법화시킬 수밖에 없을 만큼 마약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미국과 유럽 온데 마약이 퍼지고 있는데 독약 청청 섬나라처럼 마약이 없었을까요? 이유가 우리나라는 독특한 구조가 있었는데 대검 안에 조직범죄과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범죄과가 뭐냐면요, 조폭 두드려 잡는 과다 이 말입니다. 조폭 쉽게 말해 그러니까 폭력은요 개인적으로 해도 굉장히 두렵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 하나 이렇게 등장해도 굉장히 무섭죠. 근데 조직폭력범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무법천지가 되고 장사도 못하고 길거리 다니기도 힘들어요. 조폭을 두드려 잡는 조직범죄과가 있는데 대검에 우리나라는 조직범죄 조폭 두드려 잡는 과만 있는 게 아니라 마약 조폭 두드려 잡는 과가 따로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폭만 두드려 잡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마약 조폭만 계속 잡는 부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독특한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유엔도 부러워하는, 우와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마약을 잘, 10,000명 중에 2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인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였어요. 전 세계가 마약으로 확 이러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독약 청청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자 이것은 팩트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2018년도 검찰 조직 자체가 줄었죠. 그때 마약 담당 부서가 통폐합됐다. 통폐합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중등부를 어른 부서에 통폐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중등부 없앴다 이 말입니다. 즉 마약 담당 부서를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 수사 부서를 일단 없앴습니다. 마약 수사 부서는 원래 있어야지 되는데, 근데 2020년도에 진짜 대박이 터집니다. 조직범죄과와 별도로 마약 조직범죄과가 따로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유지됐는데 이건 뻥 뚫린 거죠. 그리고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생기면서 경찰 차원에서 수사 중지권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마약 카르텔 확장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모니터링 예산도 끊어버리고 막 그러니까는요 확 마약이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그 기존의 법적 제도를 잘 유지하면은 계속 마약이 청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위적으로 했다는 정황이 보인다고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마약이 한번 중독이 되고 나면은 치료는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었지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마약 없는 세상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독일에 가봤더니 이렇게 아예
뭐 마약 복용 센터까지 있더라고요. 안전하게 마약 찌르고 가라고. 하루에 30분 만에 하고 가야 되고 6번씩 오는 사람도 있대요. 프랑크푸르트에 우리 마약 강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엄청나게 마약 범죄를 자들이 많은데 너무 많아지니까 처처에 마약 복용센터가 있고 여기는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 못해요. 국가 돈으로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국의 킹싱턴 거리처럼 길거리에서 찌르고 피 뿜어내고 죽고 이래버리면은 너무 트라우마가 심하니까 안에서 하다가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마약은 왜 또 마약 하다가 특히 여기서 되게 중시하는 게 거울이에요. 저 거울 있죠. 이제 마약 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노숙자도 많고 핸드폰을 보면서 그 거울로 찌르다 보니까 너무나 흐린 거야. 그래서 잘못 대동맥 찔러서 피 뿜어내고 나면은 앰뷸런스 출동해야지, 온 국민 놀래 자빠지지, 기회비용 엄청 증가하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마약 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조용히 잘 보고 찌르라는 거죠. 참 비인간적인 것 같은데 독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네덜란드와 접경하고 있는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게 되게 많고 왔다 갔다 EU로 통일이 돼 있잖아요. 지금 유럽이.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마약이 범죄가 너무 많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너무 갑자기 마약을 허겁지겁 하다 보면 호흡곤란이 오기도 하니까 죽기도 하니까 심장 먹기도 하니까 또 토하기도 하고 또 실컷 토하라고 또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라 의사 2명이 상주하고 9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 아무도 없었던 이유는 아침 9시 되기 전에 우리한테 브리핑 해주셨어요. 어쨌든 이런 게 프랑크푸르트에만 3개가 있는데 더 지어야 된대요. 근데 프랑크푸르트가 60만 명 살거든요. 우리나라 송파구만 한데 이런 20-30억짜리 건물이 1년 비용이 마약 주사기 주고 솜 주고 이런 거예요. 토하면 받아내고 이런 게 3개가 있어도 부족하답니다. 결국에는 대마초 합법화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돼서 합법화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약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미국에서요 결국에는 마약 범죄와의 전쟁도 중요한데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대통령 상까지 대신 줄 수 있는 마약 예방 단체가 미국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그 단체가 대한민국에서 예방 교육 제일 확실하게 하는 사람으로 저를 임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레벌레 작년에 이제 임명장 받고 근데 임명장 받기 전부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임명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대한민국을 2년이나 샅샅이 뒤졌더라고요. 마약 범죄자 교육 또는 마약 때문에 기소유예자 교육받고 있는 그런 사람 말고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마약 예방 교육하고 있는 단체 없는지 2년 찾다가 우리 단체를 찾아내고 뚜벅뚜벅 실제로 협회까지 찾아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발대식하고 이제 이게 세팅 중에 있는데 이분이 정말로 예방이 중요하다.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이 코야드라는 단체의 대표가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세요. 30년간 마약 예방 운동을 러시아와 미국에서 했던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애착이 많아서 한국 지부부터 먼저 설립한 이유가 미국 다음으로 한국 지부가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이제 코야드의 그 전략적인 3C라고 하는 토탈 시스템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캠프, 그리고 학교 중심으로 사회단체와 함께 캠페인, 그리고 센터에서 그 리더들, 학부모들, 전문가들을 집중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을 이제 한국에 참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기관도 찾아보고 사람도 찾아보고 또 이런 서로들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함께 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찾다가 우리 김지현 대표를 이렇게 현장에서 찾게 됐어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또 지부원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죠. 우리 코야드와 함께 하자고. 본인도 코야드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함께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잡아놓는다면 앞으로 5년, 9년, 10년 후에 그래도 청소년들을 많이 지키고 보호하고 정말 제대로 마약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조기 시스템이 없이 현장 시스템이 없이 5년, 10년 흘렀다. 미국의 킹싱턴 거리, 샌프란시스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거리가 나타날지를.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병균 오는지 누가 알았어요? 지금 벌써 중독 쓰나미가 왔습니다. 더구나 드럭에 대해서 마약에 대한 지금 팬데믹이 벌써 오고 있어요. 저희는
교육청, 또 검찰청, 또한 이 미국에는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도 미국 같은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백악관 바로 지속 산하에 마약 정책 통제국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 보건부도 있지만은 3사라고 하는 약물 정신건강 통제국도 있고, 저희들은 이렇게 같이 파트너십으로 일하면서 우리 코야드가 대통령상을 주는 위임받은 이축받은 기관입니다. 학생이 되든 학부모가 되든 교사가 되든 같이 함께 마약 예방 캠페인을 하고, 또 저희들은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클럽을 두는데 그 클럽의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하는 시간이 전부 발렌티아 시간입니다. 봉사 시간. 그래서 그걸 체크업을 해서 그 시간에 맞으면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상을 줄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뭐 중국 아이가 상을 받고, 올해는 지금 한국 아이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에서 갑자기 마약 위험국이 됐어요. 미국도 예의주시하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대한민국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 예방교육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분이 어쨌든 저희 얘기를 해주시고 찾아오게 된 계기가, 저렇게 광고 내가면서 마약 강사를 저희가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교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재밌는 피드백을 많이 저렇게 줍니다. 마약 강의한 다음에 받는 피드백이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받으면 진짜 보람 있죠. 내가 호기심으로 마약을 한 번은 해보려고 그랬는데 마약 강의 듣고 나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또 어떤 피드백이 많냐면요, 대마초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대마로 시작해서 펜타닐로 끝나는구나, 하면 안 되겠다. 예, 지금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마약 없는 대한민국에서 마약 예방 교육, 신앙, 생활, 성령 충만한 삶, 화목한 가정, 긴장과 우울은 더욱더 중독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삶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마약 없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물질 중독 중에 가장 파국적인 게 마약 중독인데요. 음란물은 행위 중독의 하나로 지금 좀 소개를 하자면, 음란물을 봤을 때는 어땠냐라고 얘기했을 때 엄청나게 성범죄가 증가합니다. 실제로 음란물을 많이 보면 성적인 욕구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성범죄자가 되더라. 예, 음란물은 3시간씩 보는 고등학생이 47%가 성추행범이 됐고 45%가 성폭행범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도 음란물을 많이 볼수록 성범죄자가 되지 성적인 충동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음란물을 많이 본다, 이 말은 심적인 변화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음란물에 빨리 노출되는 사람은 스마트 기기를 일찍 손에 넣은 사람일까요? 늦게 손에 넣은 사람일까요? 예, 이건 공식이에요. 퀴즈. 2014년 우리나라에 소아 포르노 자꾸 업로드하는 범죄자 117명 검거했는데 74명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60명이 미성년자였거든요. 이때 가장 어린 범죄자는 몇 학년이었을까요? 초2. 자, 또 다른 퀴즈. 2017년 전 세계 인터폴이 공조해서 소아 포르노 업로드하는 사람 범죄자를 전 세계적으로 323명을 검거했거든요. 그 중에 70%가 한 나라에서 검거됐습니다. 어느 나라였을까요? 힌트. 딴. 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음란물 이용률이 월등하게 높고 관련 범죄도 많으며 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마지막 퀴즈. 그러면은 아까 소아 포르노 업로더 초등학교 6학년짜리는 손에 스마트폰이 있을까요? 폴더폰을 쓰고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공식이에요, 여러분. 예. 갑자기 막 머리가 복잡해지십니까? 여러분 결단 내리셔야지 됩니다. 자, 어쨌든 계속 보실게요. 음란물을 많이 보는 그룹은 뇌에 선조체가 빡 찌그러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조체 아까 들으셨죠? 스트레아툼 용어로. 우리의 보상회로 중에 센터에 있는 부분입니다. 도파민 회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음란물을 많이 보는 그룹은 fMRI로 빡 찍어보면은 스트레아툼이 빡 쭈그러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요, 도파민에 많이 노출된 이렇게 음란물 도파민은요, 도파민은 똑같아요. 근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오는 도파민의 양은 정상적인 양입니다. 뇌를 손상시키지 않아요. 근데 음란물에 의해서 나오는 도파민은 스트레아툼을 엄청나게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의 보상 회로가
비정상적으로 분출된 도파민에 의해서 자극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국이 조사해 봤더니 스트리아튬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뇌의 회백질, 뇌의 활성화 부위 이게 없어지면 치매가 오는 겁니다. 그 회백질의 총량이 흔적만 남아있고 줄어들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음란물 중독자더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이거 조사하신 분은 원래 알코올 치매 뇌를 연구하다가 음란물 중독자의 뇌를 발견하게 된 사건입니다. 캐나다에서는요, 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전전두엽이 망가진다. 전전두엽은 인간의 참을성, 인내, 절제, 정말 성령의 열매들과 관련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뇌 중에 가장 늦게까지 발달하는 곳인데 남자는 30, 여자는 25세에 기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을성, 댐댐이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죠. 이게 망가지면요 충동적인 인간이 됩니다. 폭력을 참지 못하고 쉽게 성질내고 쉽게 포기하고 충동적인 뇌입니다. 쉽게 결론 내리고 그리고 강박적인 행위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금단 증상처럼. 그리고 의지력은 떨어져서 계획은 이빠이, 실행 능력은 꽝. 우울합니다. 음란물 앞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다 뿜어내고 나니까 일상생활에는 흥미가 없어요. 만들기하고 접기하고 그림 그리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서 뇌에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스마트폰 딱 주면요 순살 아파트 된다니까요. 이런 거에도 쉽게 노출이 됩니다. 자, 칸카스 시리즈라는 캐나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 영상 중에 하나 캡처해서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fMRI 보여줘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일반인도 이해하기 좋게 fMRI를 기반으로 스캘러핑 기술을 통해서 드러내놓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의 전전두엽은 앞 이마엽이라 그래요. 프리프론탈 콜텍스. 여러분들 손바닥 이 부위를 눈썹 미간 사이에 맞춰서 딱 덮으면 요만큼이 전전두엽이에요. 지금도 연구 대상인데 이 전전두엽이 원래 이렇게 몽글몽글 정상이어야 되는데 헤로인에 반복적으로 중독돼서 도파민 분출한 뇌가 이렇게 찌그러지고요. 음란물에 의해서 도파민 분출로 썩은 뇌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위산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위산이 갑자기 분비가 되면 위가 빵꾸가 나요. 위산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살균도 해주고 소화도 시켜주는데 과량이 나오면 문제가 돼요. 내 몸에서 나온 천연의 것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도파민형 인간 성서 인물이 바울이에요. 대표적인 도파민형 인물입니다. 이거는 도파민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업무 수행, 기쁨, 참을성과도 관련 있는 게 도파민입니다. 내가 저 산을 넘으면 그 복음 전하면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나오겠지. 그래서요 그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도 도파민이에요. 그 도파민을 음란물 앞에 다 쏟아내고 나면은 업무 추진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제 책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이런 내용도. 간 기능도 떨어지더래요. 음란물 보면 도파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추행, 성폭력, 충동이 증가하다 보니 실행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니까 코르티졸이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러니까 음란물을 많이 보면은 까칠해지고 못생겨지는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조사해봤더니 결국에는 음란물 봤을 때 어땠냐 애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변태적인 장면도 변태적이지 않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변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애들이. 그리고 성적이지 않은 대상도 성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성적 대상화 되게 심해져요. 그리고 성폭행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음란 채팅 시작했어요. 음란 전송했어요. 몰카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이죠. 결국 성범죄자가 되게 만드는 게 음란물입니다. 그래서 음란물은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음란물은 뇌와는 무관하게 죄입니다. 음란물 시청 자체가. 포르노 자체가 불법이고요. 워낙 많이 보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까먹고 사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업로드해 보십시오. 바로 삭제됩니다. 불법이니까요. 근데 이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이제 간음은 넘치고 아가페 참사랑은 식어진다. 한 영혼의 구원과 그의 영원한 잘됨을 위해 그의 미혹되지 않고 실족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좌하면 우월이라 그 의지와 태도는 사라지고 간음이 오버플로우, 홍수가 난다.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죠? 다 빠지는 거예요, 그 물에. 성경은 이미 막판 되면 진짜 음란물 안 보는 놈이 없을걸?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셔요.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려라. 너의 모든 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백체 중에 하나 잃고 천국에 와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찬양을 들으며 눈물 콧물 흘린 거로 입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감정의 카타르시스인지 내가 혼자 즐긴 건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럼 언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드러나느냐? 스마트폰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바로 내 영혼들, 나에게 붙이신 양떼들을 대하는 태도. 정말 음란물은 차단이 답이다. 행정안전부가. 왜 행정안전부가 이런 말을 하느냐? 음란물을 적당히 바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도 차단이 답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게 1도 없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이런 모든 것들을 음란물 앞에 다 쏟아내고 났을 때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순애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전전두엽이 망가지면요, 음란해지는 거 둘째치고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잔인해져요. 그러니까 폭력범 있죠. 성폭력범 말고 일반 폭력범의 컴퓨터에서도 폭력물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게임과 음란물이 많이 나온다. 다시 한번, 일반 폭력범의 컴퓨터에서도 음란물과 게임이 많이 나와요. 전전두엽 망가뜨리는. 순살 아파트지. 인간을 죽이고 싶고 성폭력하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콘크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면.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2분짜리 영상인데 이건 보여드릴 거예요. 자연 다큐를 이 15분간 본 그룹과 음란물을 15분간 그룹, 자연 다큐를 15분간 본 그룹과 음란물을 15분간 본 그룹이 15분 사이에 어떻게 변하는지 100명 넘게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윤가연 교수팀이 쓴 전남대 유명한 논문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읽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분 영상은 얼마나 음란물이 안 좋은 건지를 보여줍니다. 비기독교인들도 이런 논문을 써요. 학생들에게는 이 실험이 집중력에 대한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 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정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네요.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헷갈려서.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사람 얼굴인데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음 타겠습니다. 안 던져야 돼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저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목표물입니다.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예, 아이고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것도 던지셔도 되고.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던지고 싶거든요.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진 않아요.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한 번만 던져서.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100여 명. 그러나 각 그룹이 보여준 공격성 패턴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죠. 사람 표적에 다트를 던진 횟수의 비교.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게 15시간이 아니라 15분 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천하 만물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말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대신 죽어준 적이 있는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가페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태도는,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아가페래요. 하나님이 한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성경은 아가페란 단어로 요약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그의 영원한 잘됨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지와 태도,
하나님이 보여준 그 신본주의적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도 본받으라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은 너도 내 양떼를 먹이라. 내가 한 것처럼 해라.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한 영혼의 구원과 그의 잘됨을 위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질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하기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딥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한 인간 대하는 태도가 그러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했죠. 음란물은요, 시청 즉시 한 인간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다치든 말든 죽든 말든 상관없는 존재로 보게 되는 거예요. 또는 성적 대상화하거나 15분 사이에도 단 15분 사이에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고 싶으면 음란물 보면 돼요. 한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정반대가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뽑아라고 빨리. 예. 예수님은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더니 왜 또 눈을 뽑으래? 율법주의자야? 예수님 왜 저래? 아니지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 돼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과 싸운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나를 믿고 제자가 됐다면 죄가 싫어질걸? 죄랑 싸울 때 어느 정도로 싸워야 되냐면은 수위가 눈 뽑아가며 싸워도 되고 죽기까지 싸워도 된다 이 말입니다. 손을 찍어내가면서 싸우라는 것이죠. 네 영혼이 걸리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네 영혼이 걸리는 문제다. 야, 그 옛날에 그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때도 스마트폰이 있었나? 너의 손이 너의 죄짓게 하거든 손도 찍어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너의 모든 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느니 백체 중에 하나 잃고 천국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까딱하다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물 중독에. 아이들이 전 딸 아이 2명을 키웁니다. 음란물 근절 교육을 길게는 안 했습니다. 남에게 타인과 남의 신체를 보여주거나 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좋지 않은 충동을 일으키는 거, 부끄러운 거, 그런 거 음란물이라고 하는데 딱 나타나자마자 덮어버려야 돼. 내 썩게 만들어. 이렇게 니를 썩게 만든다. 엄마한테 신고해. 실제로 우리 둘째가 신고하기도 했는데 제 이 말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음란물을 보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엄마 음란물 보는 건 죄예요. 안 봐야 돼요 라고 말한 아이들로 크더라는 거죠. 예. 음란물 보지 않는 배우자를 얻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죄와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완전히 순살 아파트가 돼가지고요. 아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소아포르노 업로드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 있게 아이들한테 스마트 기기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부모님이 스마트 기기 사준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난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갈 수 있는데 오늘 너무 걱정스러운 장면을 봤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초등학생 2명이 1학년인데 스마트폰에서 눈을 못 떼요.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거 벌써 금단 온 거거든요. 이거 좀 이상하다. 내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정말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이거요 도파민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박삭. 그럼 내 뇌는 벌써 썩었겠네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서 강의하잖아요. 잠깐만요. 머리 벌써 망가진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까?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 하고 있는 건데 너무 귀여워 죽겠어.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뇌의 가소성. 뇌의 가소성이 뭐냐면요, 망할 수도 있지만 돌아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이 망하면 못 돌아와요. 대신에 많이 망하면, 너무 망하기 전에 돌아오는 방법이 있어서 상당히 돌아올 수 있어요. 정말 이건 주님의 은혜 안에 가능한 건데,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으로 돌아와. 자, 이제 음란물을 일단 끊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했거든요.
고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빡세게 회개하고 음란물 보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번에 끊기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시오. 자꾸 주님한테 도움 요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 끊기 어렵다면요, 적어야 돼요. 음란물 보는 리스트. 오늘 9시 반부터 9시 48분까지 18분 동안에 어느 사이트에서 누가 나온 거 봤음.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다 보면요, 현타가 와요. 음란물 끊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을 구하는데 더러운 거 주시지 않습니다.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음란물 끊기가 쉽나? 아니, 시도해 보세요. 끊어집니다. 내가 많이 끊게 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거룩을 구하는데 더러운 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음란물 예방 교육보다 더 전 단계가 가요 예방 교육입니다. 제 책 106페이지 너는 내 것이라 은밀하게 더럽히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그게 어떻게 음란물로 연결이 되는지 가사부터 시작해서 쫙 한번 보세요. 이제 음란물 예방 교육 전에 가요 예방 교육 해 놓으시면은, 가요 예방 교육은요, 전혀 듣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요, 애들 자꾸 들으니까 나도 한번 들어보겠다. 올리브영 갔더니 틀어놔서 들어봤다. 이거 뭐지?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를 문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팝송이나 가요를 다운로드 받아 무한 반복됐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빠 강남스타일. 맨날 그런 노래 듣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갈 때까지 가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와 망설이지 말아요. 그대는 나를 오늘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요즘 가요 가사거든요. 여러분들 스마트 기기 사주면서 가요 다운로드 받기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가요 이외에 다른 노래는 다 좋다는 뜻이 아니다. 엄마는 최하의 마지노선을 얘기하는 거다. 약속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애들이 천사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적어도 여기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 그게 나를 형성하는데 엄마가 지금 조심시키는구나. 머리가 순살 아파트가 안 되고 영성이 생기잖아요. 자기 컨트롤 능력이 생기는데, 아이들은 이 손바닥만한 스크린으로 어디에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보셨죠? 중학생이 2억 빌린 거. 중학생이 도박하느라고, 달팽이 도박하느라고요. 달팽이가 달팽이 중에 어느 놈이 빨리 가는지 그게 달팽이 도박인데, 달팽이 도박하느라고 2억을 빌렸어요.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중학생이 빌렸냐고요? 엄마 아빠 주민번호 뺀 거죠. 불법 사채 쓴 거예요. 온라인 불법 사채. 부모님은 웬 날벼락입니까?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여러분, 정말로 아이들은요, 이 작은 스크린 하나로 전 세계 누구 사채업자 만나고 다 만날 수 있어요. 정말 폰관리. 오늘 제가요, 나 이렇게 유튜브 강의 중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 잘 없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네. 예. 우리 복 받아서 우리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스마트 기기 나는 지금 컨트롤이 안 된다 싶으면요, 부모님한테 반납하세요. 죽지 않아. 근데 폴더폰을 반납했는데 죽을 것 같아. 그게 금단 증상이에요. 그때부터가. 아시겠죠? 없으면 말고 이건 금단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 정도면 중독이 안 된 건데, 뺏어간다 죽겠다 이러면 이건 금단이 벌써 심하게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세요. 필사만 해도 내가 그렇게 좋아진다잖아요. 자, 뇌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 뇌 회백질을 다시 일으키고 찌그러진 선두에 피는 방법입니다. 지금 자, 운동하세요. 공부하다 지겨울 때마다 중독적인 거 하지 말고 중독성이 없는 재밌는 게 얼마든지 있어. 운동하세요. 운동. 뇌 혈류량 증가하고 얼마나 뇌가 좋아지는데 도파민이 재배선됩니다. 보드게임이 좋습니다. 디지털 게임은 일방통로적으로 도파민 낭비를 시키지만, 보드게임은 윷놀이, 체스, 오목, 장기 이런 거예요.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요, 애들한테 컴퓨터 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게임 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게임 하지 말라고 말하면 교육의 절반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안 하는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뭘 하는지를 배운다고요. 지금 이 아이는 기분 전환 하고 싶은데 게임 하지 마 이래버리면 뭘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부루마블 들고 가서 엄마랑 부루마블 하자 이렇게 가야 돼요. 이 보드게임은요, 희노우사 비공경 7개의 감정이 순환되면서 충분히 재밌지만 중독은 안 돼요. 체스에 중독된 사람 없죠? 재밌지만 체스에는 중독이 안 돼요. 왜냐면요, 노력이 필요해. 노력이 필요하면 중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임 노력과 또 다른 종류의 도파민을 지켜주는, 그래서 여러분, 보드게임이 제일 발달된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노벨상 제일 많이 받죠.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은 스키나가 말했잖아요. 애들은 뭘 안 하는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뭘 하는지를 배운다고.
오목 체스 장기를 1시간씩 그럼 같이 더 주세요. 애가 디지털 게임 1시간씩 하는 게 싫으시면, 머리가 순살 아파트 되는 게 싫으시면. 게임할 때 소리를 켜놓고 하면 더 쉽게 중독됩니다. 제가 중독 예방 지도사 자격증 그 수료증 과정 발급 단체 대표예요. 예. 제가 배출한 중독 예방 지도사가 2,000명이 넘거든요. 여러분한테 엑기스만 지금 전합니다. 그다음에 피아노 치기, 악기 연주, 기타 치기예요. 공부하다 지겨우면 게임하고 음란물 보는 게 아니고, 갈 때까지 가보정에 듣는 게 아니고 피아노 치는 거예요. 뇌 가소성,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조직 신경망 뇌들보가 엄청나게 빵빵해져요. 완전히. 예.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이때는 도파민이 충분히 잘 배선될 수 있도록 한 곡을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모든 곡의 앞부분만 치면 충분히 신나지가 않아요. 단 한 곡이라도 완주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앞부분만 치니까 여러분들 신이 안 나는 거거든요. 미래 미시 이래도라 끝. 모든 국민이 엘리자를 위하여 첫 부분만 알아. 끝을 몰라. 아무도 끝을 모두 못 듣고 죽는다는. 다윗이 양치기 소년 출신인데 양치다가 지겨울 때마다 음란물 봤다 왕이 됐겠어요? 예, 비파를 뜯으면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여러분, 쫄라매만 그려도 머리가 좋아진대요. 쫄라매만 그려도. 이게 무슨 논문 요약이냐면, 그림 그리기 실력과 무관하게 끄적거리고 그림을 종이 있죠, 스크린보다 종이에 필압을 느끼면서 그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치매 치료 효과까지 있대요. 여러분들 빨리 해야 되겠죠, 그죠? 예방 효과만 있는 게 치료 효과까지 있고. 독서, 제 책 독서 강추합니다. 제 책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음란물 딱 끊어집니다. 특허받은. 자, 그 다음에 독서하기. 10대 때는 스트레스풀한 연애 말고 우정 나누기. 10대 때 연애에 빠지게 되면 훨씬 중독적으로 쉽게 빠집니다. 10대 때 발달 과업에 연인 만들기는 없어요. 친구 만들기가 있죠. 10대 때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우정만 나누다가 어른이 된 애들이 훨씬 성공적인 결혼과 연애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모든 논문은 동일합니다. 10대 때 연애를 안 하는 애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 10대 때 연애가 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일탈로 가기 쉽다 이 말이죠. 10대 때는 우정을 권해주세요. 우정을. 연애를 자꾸 부추기지 마세요. 그럼 감사해야 된다. 하루에 감사 제목을 굳이 떠올려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감사했나, 세 가지를 적어보고 감사의 마음에 푹 젖을 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뭘 감사했나 하고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뇌가 행복해집니다. 세로토닌. 그래서 게임 없어도 즐거운 아이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골고루 먹어야 돼요. 뇌를 구성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인데 주로 고기에 많죠. 고기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기 안 드시면은 머리가 우동사리가 된다. 뇌 구조물질이기 때문에. 머리가 호두만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충분히 들어가줘야 되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뇌 볼륨이 줄어듭니다. 75세가 되면은 전체 뇌 볼륨의 10%나 줄어듭니다. 안 좋은 거예요. 볼륨 유지하시기 위해서 좀 저탄고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탄수화물만 많이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하고 좀 불포화 지방산을 드셔 주셔야죠. 생선도 드시고 잘 드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족끼리 10초의 허깅으로 가족이 화목해야지 덜 중독됩니다. 불안 긴장이 많을수록 더 중독됩니다. 제 논문에도 그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특히 관계가 깨지면 성중독이 많아집니다. 요즘 애들 다 13.6세에 다 성관계 한다는데 음란물이 뭐 어때서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애들 5.7%밖에 성경험이 없고요. 94%는 성경험이 없고, 성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평균이 14세 중2다 이 말입니다. 10대 때 얼마든지 성경험해도 된다는 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그러다가 성중독됩니다. 음란물보다 결국 성경험하게 되면요, 10대 때 성경험을 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평생에 걸쳐 가난해지고 저학력이 되고 미혼모가 되고 낙태를 하고 결혼이 파탄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10대 때 성경험은 우리나라 논문에서도 보면요,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울감, 불행감, 자살 충동이 심해지기 때문에 10대 때는 성적 충동을 유발하지 말고 성적 관심을 최대한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라. 즉 학업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고 그림 그리고 스포츠하고 일찍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가고. 10대 때 10대답게 커야 되는데 자꾸 성적인 과몰입을 시키는 거. 갈 때까지 가보자 노래나 부르고 음란물 보고 되도 안 하는 연애에 빠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0대 때는 연애도 해롭더라는 논문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지금 0.68입니다.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동의 수를 그러니까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가장 낮아요. 창세기 제일 순종 안에. 우리나라 다음으로 안 낳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보다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폭탄이 날아와서 0.72 낳는데요. 우리나라는 폭탄 터지는 나라보다 더 안 나요.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그나마 태어나 있는 아이들은 중독되어져 가고 있고, 스마트폰 중독, 마약 중독, 중독에 빠지고 있고, 도박 중독 엄청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제시하면서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포르노, 마약, 대마초, 근친결혼, 동성결혼, 성매매가 이 사회적 금기가 여전히 불법이라고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금기의 시작은 성경이었습니다. 제도가 가장 성경적으로 남았네요. 베이스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영성과 교세, 정말로 영육 간에 건강하고 살아있는 10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되고, 일순간 와르르 무너져서 중독되고 좀비된 아이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소멸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신분주의적 도파민의 배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독되어져서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노예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했는데도 그리스도가 존귀해질 만큼 나의 기대와 소망이 도파민의 배선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했다가는 조두순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음란물은 딱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대놓고 하는 간음이며, 정말 날마다 스마트폰 포렌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자식들 교육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음란물 예방교육법 특허까지 냈겠냐고요. 거룩한 대한민국이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은 착지해야 돼요. 내 신앙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자기 파일 복구 해보시면 딱 알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믿음에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이 배를 갈대상자 띄울 때 어땠을까요? 역청 바르고 후 불고, 역청 바르고 후 불고, 얼마나 역청 발랐을까요? 물 들어오면 끝장나잖아요. 아기가 가라앉아 죽잖아요. 이집트군은 쫓아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끌고 있을 수가 없어. 띄워야 돼요. 그러면 이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시나요? 국영수 말고요, 영적인 거요. 아이들한테 부활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설명해 보신 적 있나요? 그 목사님한테 다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설명 안 하시진 않나요? 부활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라고 하면은 한 번은 얘기할 법도 하잖아요. 이 아이에게 스마트 기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뻗어 들어갈지 모르는데, 멕시코에 있는 마약 업자랑 유통을 하고 있는지, 도박빚을 지고 있는지 신중해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음란물 제가 예방교육 하잖아요. 제일 비참한 게 이거예요. 나 이 나이 먹도록 음란물 보는 게 죄라는 말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룩한 삶이 뭐냐? 이거는 뭐 갈대상자에 구멍이 나도 보통 구멍 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멀쩡하게 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선포해버린 아이들로 변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믿음에 역청 발라주셔야 됩니다. 오늘 오신 가정 중에서 초등 저학년인데 스마트 기기 사주신 가정들은 일단 재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의 위치 때문에 그러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방법이 또 있습니다. 따로 정말 아이가 팝콘 브레인인데요. 팝콘 브레인, 순살 아파트 듣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의 믿음에 역청 바르는 거,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거, 아이들 제자화하는 거, 천국과 지옥에서는 진행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아주 짧게 진행되고 끝납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것은요, 너무나 많지만 신앙 줘야 됩니다. 대학은 안 가도 천국은 가야 된다고요.
친구들한테 왕따가 돼도 예수님은 친구가 돼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거꾸로 해요. 세상 친구 붙여주고 대학은 가야 되고 지옥 갈지 모르는 내 자식이 아닌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 3%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40%가 어른 되면 교회 떠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데이터예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청을 안 바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믿음의 역청 발라야 됩니다. 그 시작은 아이들의 스마트 기기부터 정말 관리해 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시간 투자 좀 하세요. 시간 투자를 하셔야지 돼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나랑 뭘 할지를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10시까지 해도 된다고 해서 시간 이빠이 썼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저에게 큰 또 도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중독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오히려 컨커러, 정복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강한 뇌, 이 건강한 영혼, 그 어떤 것에도 노예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